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윤입니다. 오늘 정상윤의 100만달러 원탁회의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잘 되는 집안의 9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무적 성공의 시작과 마무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안이 잘 돼야 됩니다. 집안이 망가지면 소용이 없죠. 신세 망치고 집안이 망가진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패가망신입니다. 패가망신. 집안이 망가지고 신세 망치는 것이죠.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자, 이렇듯이 집안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되는 집안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집안이 잘 되는 게 우연이실까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잘 되는 집안은 가훈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하면 된다. 이 말 모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댁에 가훈이 있으신가요? 거실에 가훈이 써 붙여 있으신가요? 잘 되는 명문 집안에는 예외 없이, 뼈대 있는 집안에는 반드시 가훈이 있었습니다. 제 실제 경험도 그랬고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뇌교육이죠. 세뇌교육이 무엇일까요? 반복학습,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뇌교육이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인데, 공산당, 종교단체 다 주로 교육 방식이 주입식 세뇌교육입니다. 바로 이 가훈이야말로 세뇌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훈이 참 중요합니다. 돈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실에 4글자, 3글자, 2글자, 하다못해 정직이라는 그 글자 써놓은 것과 안 써놓은 것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잘 나가는 유명 인사한테는 좌우명이 있듯이 우량한 기업에는 훌륭한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당연히 가훈이 있는 것이죠. 자, 저희 나라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일까요? 고조선인데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을 갖고 있죠. 과연 미국은 무엇일까요? 미국.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신데 플라리버스 운엄이라고 합니다. 여럿이 모여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여러 다민족들이 여러 개 나라가 합중국을 만들어내서 용광로처럼 녹여져서 큰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훈이야말로 세뇌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훌륭한 명문 집안에는 가훈은 기본이요. 그 다음에 기둥에 식구, 유명한 한시나 명문장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주련을 써붙이고 한시를 써붙이는 것들이 다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입춘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대경, 건양다경, 이러한 입춘방을 붙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별것 아닌 문구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족의, 그 집안의 흉화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유명인사한테는 좌우명이 있고 기업에는 경영 이념이 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집안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 가훈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훈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집안이 가야 할 방법을 문장으로 적어서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돈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집안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첫삽을 뜨시는 거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거실에 가훈이 써 붙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잘 되는 집안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자, 이 동요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꾸준히 시켰더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 시간이 바로 두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왕성하게 활동하자니 열량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성은 안 들어보신 시청자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맛 없으면 아침 먹어도 별무 소용없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4시, 5시에 일어나는 것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정도의 습관으로 정착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소요됩니다. 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찍 자는 것이 어렵죠. 일찍 자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녁 9시, 10시에 자면 아무리 잠꾸러기가 아닌 이상에는 5시, 6시에 눈 뜨게 됩니다. 더 자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늦게 자는데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일찍 자지 못할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9시 넘어서 드라마, TV 보셔야죠. 스마트폰 보셔야죠. 게임해야죠. 이런 모든 운명의 이기들이 잠자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 유혹에 늦잠을 자고 마는 것이죠. 물론 회사 일이 바빠서 그 다음에 살림 다 정리하고 애들 다 재우시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사모님들의 그런 또 일들도 일찍 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찍 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도전이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중에 하나인 고 정주영 회장 집안에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생전에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주영 회장 집안은 지금도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식구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5시에 밥을 먹고 6시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습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 되는 집안은 새벽 6시에 식구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안 되는 집안은 밤 9시에 식구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것입니다. 자, 늦게 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늦게 자면 TV를 켭니다. 밤 10시 넘어가면 희한하게도 그 시간에 때를 놓치지 않고 라면, 족발 등장하게 됩니다. 안 먹을 수가 없죠. 그걸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늦잠을 자는 것이죠. 밤새도록 위장은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멜라토닌이 무슨 호르몬이냐면은 바로 수면 유도 호르몬이고요. 이것이 하는 일은 낮에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로해지고 그런 모든 신체의 그러한 피로랄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밤 10시에서 2시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것이고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려면 이 망막에 눈을 감고 있어서 망막에 빛이 되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감지되면은 그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껌껌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 자야지만이 이 멜라토닌이 4시간 동안 분비돼서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그 육체적인 피로, 그 다음에 낮에 있었던 어떤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다스려주는 것이죠. 실제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낮에 필요한 일도 많았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는데 일찍 자고 푹 잤더니만 아침에 약간 멍한 기분 드시는 상황이 있죠.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 밤새 그 모든 스트레스를 치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되게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침에 푹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면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멜라토닌의 역할인데 자, 문제는 늦게 자게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이라도 멍 때리는 것이죠. 잠을 못 자는 것이죠. 불면증, 대표적인 우리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이나 사모님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바로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멜라토닌 제제입니다. 또 우울증 치료제도 멜라토닌 제제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결국은 어린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성인에게는 숙면을 유도하며 인체 면역력을 궁극적으로 강화시킵니다. 10시부터 이 밤 2시까지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 만약에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인체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성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맵고 짜고 달짝지근한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지방과 포도당을 인체에서 대리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눈 떠 있고 TV에서 족발 광고, 라면 광고, 이런 음식 광고를 보게 되면 시켜 먹는 것이죠. 배는 쪼록쪼록하죠. 가족들은 난리치죠. 에라 모르겠다. 신나는 야식 타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먹고 나면 잠이 이제 솔솔 옵니다. 잠들죠. 근데 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섭취한 음식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위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늦잠 자고 일어나면 몸 무겁죠. 머리는 띵하죠. 출근하기 싫죠. 억지로 가야 되죠. 아침밥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활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남성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몸이 건강해지죠. 왜 군대 가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바로 일찍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죠. 군대 가서 보약 드시는 분이 있나요? 대개 우리가 사회에서 먹는 밥보다
지금은 물론 나르시면 예전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진 음식을 먹어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행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인체의 리듬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그것이 리듬이 굴러가게 되면은 바로 인체의 건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잠이 드는 시간이 규칙적이게 되면 결국은 생활 리듬도 일정하게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재산인데 문제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주범은 불규칙한 식생활과 습관이고 잠자는 습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도전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저녁 9시에 밤 9시가 되면은 10시가 되시면 과감하게 두꺼비 집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집안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의 세 번째 덕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은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이게 제 실제 경험하고 매칭되는 것인데요. 고학력, 그 석사 이상의 고학력 집안을 제가 한번 가정에 방문해 보거나 그러면 거실에 TV가 없었습니다. 대개. 거실에 대신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전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요즘 현대사회에 TV가 주는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라도 필요했지만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대중화되어 있고 개인 인터넷 미디어가 대중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TV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개 TV에서 제공되는 정보, 물론 저희 SS증권방송은 다르죠. 아주 고차원적인 증권 프로 방송을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지상방송은 어떨까요? 대개 드라마, 예능 프로, 이런 오락 프로를 주로 방영합니다. 머리 아픈 프로 보시는 분 없죠. 그러나 그 TV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상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TV를 켜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멈추고 TV가 주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뇌교육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 TV가 부의 상징이었었기 때문에 거실에 떡하니 이렇게 자랑하듯이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거실을 해서 이 TV를 치워야 합니다. 이 TV의 시청이 주는 해악이 몇 가지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대화 실종의 주범입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얘기를 거의 안 하게 되죠. 얘기해봐야 어떤 드라마에 관계된 내용이나 예능 프로에 대한 내용밖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를 자꾸 노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사고방식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또 광고방송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소비 욕구를 부추깁니다. 물건 살 생각만 자꾸 하는 것이죠. 저걸 살까? 저걸 살까? 고급스럽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보를 주기보다는 저항력 수준의 저지 오락 정보가 주로 제공됩니다. 자, 뉴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긍정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다치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부정적인 정보들이 제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사람의 시청자의 시각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이죠. 어머나 저런 일이 났네. 저렇게 안 좋은 일이 터졌네.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네. 열심히 부지런히 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생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가족끼리 TV 시청의 시간이 긴 집안은 거의 높은 가능성으로 대화가 없고 그 집안 분들 전부 다 책 읽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실에 책장이 있으면 책을 보는 것이고 거실에 TV가 있으면 TV를 보는 것이죠. 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재산이 한 300억 정도 되시는 자산가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차타워만 7개가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이분 학력 수준이 뭐 초등학교도 안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하셨냐면은 자식 셋 다 박사학위 다 보내시고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상윤 씨, 집에 TV가 있다면 TV를 치우든가 무조건 꺼라. 나는 TV 볼 시간에 영어책 읽고 한문책 읽고 공부해서 이러한 재산을 일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3명 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결국은 TV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거실에 책장이 있는 집은 책을 보는 것입니다. 광고 방송을 보게 되면 소비를 하고
막장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면 인생이 막장으로 흘러가고, 예능 프로 자꾸 보면, 우스운 예능 프로 보면 인생도 우스워지는 거죠, 뭐. TV에는 바로 가족 간의 이러한 대화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거실에 있는 TV를 팔아버리시고, 아니면 뒷방으로 넘기십시오. 소파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책장과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시는 것이 바로 잘 되는 집안의 세 번째 조건이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의 다음 네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이 말하고 능력. 단순하게 또 이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글 쓰는 능력도 일종의 대화이죠.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수의 대중들 또는 회사에서 PT 같은 걸 할 수 있는 연설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이 대화 의사소통 능력이 현대사회의 핵심 능력입니다. 대개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의사소통에 미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캐치 못하는 것이죠. 자, 말이 많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자꾸 벌릴까요? 말이 많다 보니까 말실수하게 되죠. 감정적인 표현 잘못했다가 상대방 마음에 상처 입히게 됩니다. 어쩌면 심할 때는 언어폭력도 행사하는 것이죠. 바로 대화의 능력이 미숙한 것을 말합니다. 자, 비슷한 조건인데 성격은 급한데 말재주 없으신 분들은 무슨 일 벌일까요? 이 손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고 칩니다.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을 잘 표현을 못하고 내 뜻을 표현을 못하니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대화의 능력은 어떻게 함양될까요? 사회에서 생길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개 가정에서 대화가 없던 집안은 커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미숙해지게 되고 의사소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3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아서 가르치던 학생들이 한 8명 있었었는데요. 한 3년을 계속 지켜보니까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활발하더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한테 칭찬받아서 활발했다기보다는 반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활발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부모한테도 충분히 자기 뜻을 표현하고 또 동일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고 활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부모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부모 역시도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고 있는 높은 기대치와 그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잘 전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해서 그 아이가 자존감을 갖게 돼서 결국은 공부 같은 것들을 잘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학업 성적이 신통치 않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화를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틀리냐? 질문 하나를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또박또박 설명한 반면, 공부를 잘 신통치 못하게 하는 아이들은 주눅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의 아버님 직업이 뭐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저희 아버지는 어느 회사에서 어디 다니시고 직장인치는 어딘데 무슨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공부 못한 아이는 어땠냐면요, 이랬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하시냐? 회사 다니시는데요. 무슨 일 하시냐? 모르는데요. 그래? 직장 위치는 어디냐? 모르는데요. 그리고 아예 말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식이 있으시다면 잘 아실 겁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의사소통의 단절인 것이죠.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놈은 그냥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 자기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바로 더 근원이 있던 것이죠. 예전부터 그러한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올 거야? 바로 부모의 기대치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가? 아, 아빠는 무슨 생각 갖고 있나? 엄마는 나에 대해 무슨 생각 갖고 있나? 내 생각을 과연 엄마는 알아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인데 아빠가 과연 알아주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대화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길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개인 능력의 핵심은 바로
말하기, 글쓰기, 연설하기 능력입니다. 자, 생각은 말로써 표현되고 글로써 정리되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못한다면 바로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되는 집안의 이제 5번째 공통점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 있는데 바로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자, 역사적으로 크게 성공한 집안들의 특징이 다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꼭 어떠한 특정 종교를 떠나서 불교든 아니면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떠한 종교든 간에 인류 사회적으로 인정된 어떤 종교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종교가 중요할까요? 1998년 IMF 구제금융위기 때 그 5년, 제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요. 그 5년간, 구제금융위기 5년간 신앙이 있었던 가정은 상대적으로 크게 이혼율이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닐까요? 시련을 이겨나가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이 큰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도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이 있는 집은 대개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거나 성당 가거나 불당 가겠죠. 법당 가겠죠. 신앙이 없는 집은 일요일 아침에 주로 뭐 하시나요? 늦잠 주무시겠죠. 소중한 일요일의 아침을 잠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교이든 간에 이상한 종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종교의 주요 교리는 무엇일까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관용입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0번 정도를 온 가족이 손잡고 가서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이 반성하게 되고 또 가족끼리 공통적인 어떠한 가족 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대화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성당이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뭐 합니까?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생기고 공통적인 신앙을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얘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빠지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그런 신부님이나 성직자나 그런 분들이 술을 권하거나 도박을 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에 그런 종교단체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개 자기 시간 자기가 헌신해서 그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신앙이 없는 집에 그 일요일 아침은 어떻겠습니까? 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늦잠을 자는 것이죠. 일요일 아침 늦잠 잔다고 한 주일의 피로가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서 늦은 아침을 먹으면 그날 하루가 다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을 항상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 갖고서 어딘가 가족들과 손잡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그 집안을 살리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신앙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 자세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이 없는 집안은 그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드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가족분들께서 회의를 하셨고 신앙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5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되는 집안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을 만들어 거실에 써 붙이십시오. 돈 10원도 안 듭니다. 종이 한 장에 적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명필, 명문장 필요 없습니다. 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다못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실 겁니다.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드십시오.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 주무시는 게 선행 조건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거실에서 TV와 소파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책장과 테이블과 의자를 두시고 차를 드시거나 책을 보십시오. 네 번째, 가족끼리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5번째, 가족이 공통적인 신앙의 유대감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언행이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습관이 바로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바로 가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뿌리입니다. 지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오물이 보이면 오물의 냄새를 맡게 되겠지만 지나가는 그 길에 가로수에 있는 꽃을 보게 되면 꽃향기를 맡게 됩니다. 바로 명문 집안이 되시려면 집에 끊임없이 명문 집안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명문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이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파울로스의 100만 달러 원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